2월 임시국회가 본격 가동됐다. 빠른 시일 내에 자리를 잡고 본격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차이를 넘어 대승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번 국회에는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국무총리, 장관 인사청문회 등 주요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다. 여당은 협조를, 야당은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데 박 당선인의 공약, 국정 구상에 대해서도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줄 때 새정치를 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새 정부 5년의 국정운영 방안과 그 성패를 가름한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논의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택시법 재의결과 쌍용차 국정조사 문제 또한 최대 난제로 꼽히고 있고 민생 관련 법안 처리 역시 시급하다. 여기에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기정사실화하는 등 핵 문제가 거대한 북풍으로 다가온 지금 순조로운 정권 출범을 위한 국회 역할이 주목된다. 국회 생생토크 2월 임시국회 현안과 쟁점은 무엇인지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으로부터 들어본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생생토크 장진영입니다. 각종 현안이 다뤄질 2월 임시국회가 지난 월요일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특히 새 정부를 출범시키는 3파역을 맡는 데다가 정치권 스스로 약속한 정치개혁의 첫 단추를 채워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이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 모시고 2월 임시국회 현안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임시국회가 드디어 열렸는데요. 네네. 먼저 우리 이 의원님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리 이 의원님께서는 고 이진현 의원님의 자제분이십니다. 네. 3선을 하신 분인데요. 네네. 그리고 보니까 일가에 전현직 의원이 4분씩이나 계시는 아주 정치 명문가시네요. 하여간 명문가라고 네.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고, 네 분이 계십니다. 지금 현직으로는 민주당의 이낙연 의원님 계시고요. 네. 이성원 전 의원도 일가시고 재선까지 하셨습니다. 네. 야, 근데 이제 중앙일보에서 언론인을 지내셨죠? 네네.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지난 총선에서 네네. 정치인으로 데뷔를 하셨습니다. 네네. 이제 1년을 거의 지내셨는데요. 네네. 국회의원으로 첫 번째 해를 보내셨는데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정치부 기자를 88년부터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워싱턴 특파원 다녀와서 3년 6개월 있었지만 거기서도 이제 미국 오바마 대통령 2008년에 당선되는 걸 봤는데요. 네. 이 정치를 13대부터 쭉 출입을 하면서 우리 국회의원들의 수준은 조금씩 향상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정치권 전체가 이제 국민들의 기대에는 못 미쳐서 우리 정치에 대한 불신을 저희 정치권이 털질 못했죠. 네. 이제 제가 기자를 정치부장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논설위원 하다가 지난해 총선 때 대변인으로 왔는데 막상 이제 정치를 하면서 저는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물론 총선 치르고 이제 대선을 치렀기 때문에 여야가 치열하게 이제 싸울 수밖에 없었지만 정치가 좀 거칠어졌구나, 좀 많이 삭막해졌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야 입장은 다르고 또 이제 당파적일 수밖에 없지만 결국 정치의 본연의 목적이라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우리 정치권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증진하고 개선하고 해서 좀 편하게 해드릴까, 이런 쪽에는 목적이 같을 거고요. 또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정치권이 초당파적으로 움직여야 될 거고. 그래서 여야가 인식을 공유할 게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권력을 놓고 싸우다 보니 상당히 좀 삭막해졌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를 하면서 정치를 좀 더 멋있게 또 풍요 있게 또 그러고 또 맛있게 이렇게 좀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거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취재를 할 때 보면 여야가 공식 석상에서는 싸우더라도 물밑에서는
이 소주 한 잔 놓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의 본심을 털어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 나중에 공식석상에서도 이 접점을 좀 더 쉽게 찾을 수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소위 끼리끼리 좀 이렇게 몰려다니는 그런 풍토가 좀 저는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그렇게 물밑으로 서로 좀 소통하고 뭐 대화도 하고 좀 이런 것들이 좀 더 활발히 이렇게 진행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저는 총선 끝나고 지금 민주당 대변인 하고 있는 민노당 출신 박용진 대변인 제가 뭐 그랬습니다. 뭐 선거 우리가 좀 뭐 이겼는데 당신도 참 고생을 했고 토론회에서 만났는데 박용진 대변인도 역시 진정성이 있는 분이고 이 정치를 좀 잘해보겠다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또 확인도 했고 그러면 좀 만나서 얘기를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밥을 사겠다고 해서 점심도 먹고 또 이제 얼마 후에 또 만나기로 했는데 좀 뭐 입장이 있으니까 공개적으로는 뭐 싸울 수 있어도 좀 물밑에서는 좀 더 대화를 하고 소통하고 이래서 우리 정치를 좀 더 생산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이 좀 앞으로 좀 더 활발히 전개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언론으로 돌아가서 2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뭐 가장 큰 지금 사안이라고 하면 정부조직법 개정안 요거에 대한 지금 논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다루기 위해서 새누리당 5분, 민주당에서 5분 이런 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관심이 가는 거는 그 인수위가 만들어놓은 원안 이게 얼만큼 조정될 것이냐 이거에 온 국민의 관심이 몰려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갈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뭐 지금 이제 오늘 또 여야 협의체가 가동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했었고 어제는 이제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진영 의원 등등이 참석을 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만든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야당은 또 야당의 입장을 얘기를 했고 이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뭐 이견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좀 있고 한데 이제 새누리당 전체는 어찌됐든 박근혜 당선인이 본인의 의정생활 경험을 다 담아서 그걸 이제 국정철학을 갖고 있는 국정철학을 반영하기 위해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놨기 때문에 큰 틀을 그대로 지키면서 이제 가주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도 참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큰 틀의 구상은 우리가 뭐 받쳐드리겠다. 표현은 꼭 그런 표현은 아니었고 큰 틀의 구상은 뭐 크게 이견이 없다. 다만 이제 그 좀 세세한 거에 대해서는 뭐 이제 야당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으니까 여야 협의체가 가동 중이고 아마 거의 매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속도를 내 가지고 야당의 의견도 잘 반영하고 또 국민의 또 여론도 좀 수렴을 해서 2월 14일에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돼 있으니까 뭐 좋은 개편안을 이제 다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해가지고 잘 내놓지 않을까 그리고 무난히 처리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에서도 여당 내에서도 지금 굉장히 이견이 있는 게 이제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 이전 이 쟁점 아닙니까? 지금 거기다가 외교통상부 현 장관까지 가세해서 뭐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진영 부위원장께서는 궤변이다 이렇게 또 맞받아 치셨어요.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제 이제 그게 그런 김성환 외교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시고 또 진영 부위원장이 또 강하게 반박을 하면서 오늘 아침 뉴스에 신문에 이제 크게 났었죠. 그런데 오늘 저 외교부가 김성환 장관 발언이 그 조직적 저항은 아니다. 또 대변인 명의의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부의 입장을 이제 좀 대변을 하려다 보니까 아주 강한 표현이 나왔는데 진영 부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제 뭐 언론에 보도된 건 아니지만 김성환 외교부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하니까 이 본인이 여야 협의체 끝내고 인수위 돌아가서 이 너무 좀 뭐랄까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거라고 아주 강한 톤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네. 좀 반박을 해야 되겠다 아마 생각을 하셔서 반박을 했는데 지금 헌법에 따르면 이제 외교권은 통상교섭권을 포함한 외교권은 이제 대통령이 갖고 계신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정부조직법과 정부 대표 및 특별사절 이제 그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 그 법에 의해서 외교부 장관이 이제 외교 통상교섭권을 포함한 네. 외교권을 행사를 좀 해왔죠.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예. 근데 그 중에 외교권에서 통상교섭권에 한해서 네. 그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주겠다는 거죠. 네. 그러려면 정부조직법과 이제 정부 대표 및 특별사절의 그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 이거를 개정을 해야 되니까 네. 인수위에서는 그걸 개정을 하겠다고 내놓은 건데 외교부에서는 외교부 입장을 뭐 장관이 뭐 대변을 뭐 했는지는 몰라도 네. 어제 장관 말씀 중에 헌법 근간을 훼손한다 이런 표현은 잘못됐죠. 네. 네. 그 외교부 장관이 헌법 말씀을 하셔가지고 쟁점이 조금 흐려진 면이 있는데요. 네. 어쨌든 핵심적인 거는 그 통상 기능이 외교부에 있어야 그런 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관한 교육 교섭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동의하는 입장인 것 같고요. 네. 또 여당에서도 김종훈 의원을 비롯한 네. 몇몇 분이 굉장히 네. 강하게 또 거기에 주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표결에서도 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글쎄 뭐 저는 그렇게 그것만 떼서 또 표결하지는 않을 거고요. 네. 이제 여야 협의체가 가동이 돼서 최종적으로 법안이 이제 통째로 나오는 거니까 뭐 네. 다른 부의 기능까지 다 포함해서 네. 그 법안에 대해서 이제 표결 처리를 할 테니까 뭐 문제는 안 될 건데 야당이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도 네. 이제 비슷한 생각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네. 이제 앞으로 뭐 협의 과정에서 정리가 될 걸로 보고 그 기능이 어느 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박근혜 당선인이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또 활동을 하면서 네. 많이 느꼈던 것이 있고 그걸 네. 담아서 대통령 당선인의 이제 국정 철학이 반영된 정부조직 개편안이기 때문에 네. 뭐 새누리당 다수 의원들은 뭐 당선인의 이제 그 새로운 정부의 출발을 뭐 돕는 차원에서도 뭐 많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외교부에서 주장하는 이제 서비스 문제, 그다음에 이제 국가소송제도 문제 이런 거를 잘 염두에 둬서 우리 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잘 다루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네. 이제 통상교섭을 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그분들이 이제 거기서 활동을 할 테니까요. 크게 네. 문제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냥 가자 이런 분위기인 것 같군요. 다수는 네. 뭐